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232원, 조금 안정화됐죠. 아시아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 지수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 큰일 나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도 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좀 평준, 항생이요. 항생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쭉 마이너스 2%까지 빠졌어요. 그러더니 장 마감돼가지고 다시 상승. 지금 유럽장은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캡처한 상황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퍼스를 일단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 지수가 빠지더라도 한두 끝도 없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뉴스라든지 어제 나스닥 움직임을 보면요. 바이든의 금수 때문에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3차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고 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푸틴이 야 그러면 너네들한테 가스, 기름, 원자재 다 안 팔어 라는 발언 때문에 또 쭉 빠지는 하여튼 어, 나스닥 기준으로 한 4% 정도 요동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뉴스 하나에 주가가 등락날락 어떠한 그러니까 뭐 지조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주식이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위험하다. 상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요게 아까 이제 5시인가 준비하기 전에 한 건데 그때요. 괜찮습니다. 니케이도 괜찮습니다. 니케이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빠졌는데 오늘 장이 괜찮았다. 그리고 금값 그죠? 뭐 사실 이 정도 높으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괜찮다. 좀 안정화됐다.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저녁에 또 봐야 되지만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브렌트유도 130불 굉장히 높죠. 근데도 괜찮다.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저기 터키 달러 터키 리라 달러 리라 그 환인데요. 요게 터키 하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터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뭐 구글링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좀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터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진짜 터키가 뭐 무너지는 거 아닌가? 터키 가장 먼저 이제 그 신흥 시장에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 터키에서 먼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안 좋으면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오, 플러스 4. 그죠? 오늘 장은 유럽 괜찮다. 어제 유럽 장도 괜찮았어요. 미국 장 때문에 조금 들락날락 했었는데 장도 뭐 괜찮게 끝났고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괜찮았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등락폭이 있었지만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뉴스를 보면 돈이 보인다. 중국 2월 생산자 물가가요 8.8% 상승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생산자 물가가 8.8%. 그러면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되겠죠? 어떠한 그 제품 가격 상승의 정가가 되겠죠? 정가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 안 좋은 기사다. 어, 중국이 양해 기간에 사흘 연속 대만 무력 시위를 했대요. 지금 대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전직 고위 관료들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헛소리를 했어요. 대만한테 그 조기 경보기를 또 사가지고 해야 된다.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생각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것인가? 미국은 우방인가? 라는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중국 양해에서요, 잇따라 홍콩 청소년 애국 교육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진적으로 나가는데, 또 때는 요때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화살이 중국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 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 와중에 유엔 인권대표가 신장 위구르를 5월에 방문하겠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는 전반적으로 그런 뉴스죠. 미중 관계는 안 좋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시장 외면 시작된 러시아 원유 가스 중국이 쏙 가져가나. 그죠? 예전에 크림반도 사태가 났을 때도 러시아 원유 가스를 중국이 사가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처럼 유가가 이렇게 비싼데 그 중국은 거진 5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진 100%지만 싸게 사올 수 있다 그러면 자국 경제에는 좋겠죠. 그 밑에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도 돕고 뽕도 따고 중국 러시아 에너지 기업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죠? 러시아 제재에 똘똘 뭉친 미국과 EU 그러나 원유 수입 금지 금수 법안이죠. 이견이 있다. 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자고 그 다음에 EU가 두 번째로 큰 피해자다. 이거 좀 키울까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문제를 놓고 8일 미국과 유럽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달리 EU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금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EU는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죠. EU 역시 이날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말입니다. 1년 남았어요. 이제 저기 3월 달인데.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물량의 3분의 1을 줄이고 30년 이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겠다. 알 뿐이죠. 1년 동안 이걸 한다고요? 장난도 참 말장난도. 그리고 미국이나 카타르 등 다른 나라에서 3분의 2 이상을 대체하겠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하고 핵 협상하면서 원유 좀 팔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원유 가격이 높으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땡큐했고 이란 같은 경우도 핵 문제가 있는데 돈은 필요하고 근데 원유 가격이 비싸. 그러면 해줄 의향도 있겠다. 이기 물량이 나오면 러시아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이건 봐야지 알겠죠. 이런 내용들은 단기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 일종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EU는 가스의 90%, 석유 제품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그 중에서 가스는 40%, 원유는 25%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상황이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EU 정상들은 10일에서 11일 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체가 안 되죠. 왜? 아이씨, 나라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 나라에 존망이 달렸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주 그냥 기사를 좋게 포장을 했지만 내용은 없다. 영국은 자국 수요의 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영국. 그죠? 이게 전에 나온 얘기예요. 전에 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하는데 은행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의 두 개 은행을 빼놨죠. 가스하고 원유. 그에 관계된 은행 두 개, 가장 큰 은행 두 개를 빼놨습니다. 돈을 줘야지 기름도 사오고 가스도 사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유럽 의회에서 우리는 푸틴에게 가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 자신에게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요, 다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푸틴이 특정 제품 원료 반출을 금지했어요. 어,
그래서 니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폭등을 한 게 아닌가. 푸틴이 야 가스관 니들이 안 잠궈? 그러면 내가 잠글 거야. 이런 협박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핵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EU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요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프랑스, 독일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대요. 중국은 지금 양해기간이라서 그 대외라든지 어떠한 그 외부의 접촉을 안 하는데, 이건 전례가 없는 얘기랍니다.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기사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중국에 관한 그 반중 그 이미지가 너무 이게 부각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뉴스 기사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죠. 뭐냐? 에너지.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쏘 가져오고 싶고, 프랑스, 독일, EU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장애가 있고, 이게 경제예요. 돈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닙니다.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미국이에요. 지금. 도대체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기사를 보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에 화상으로 연설을 했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코미디언 뽑아놨더니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네,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내용이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못한 내용. 그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몰도바의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 EU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셸 의장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연대, 우호, 전례 없는 지원은 변함이 없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자 가입을 서두른다. 누가? 조지아, 몰도바. 예. 세 국가가 당장 EU에 정식 가입을 할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조치는 기술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상식적 가치는 아니다. 3차 협상에서 이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EU에 가입을 안 하겠다. EU는요, EU 가입이라든지 나토 가입을 못 해줍니다. 미국이나 EU, 나토 전쟁이 났으니까요. 미국이나 나토가 도와주지 않는 싸움, 누구를 위한 싸움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협상 중에 나토 가입은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협상 중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지금 그 조국이 자기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모든 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유엔에서 2주도 안 돼가지고 난민 200만 명이 발생했대요. 이거 지금 유럽은 난민 문제 가지고 과거에도 굉장히 그 시끌시끌했잖아요. 이 난민이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오래 그 뭐 전쟁이 좀 길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 생활을 오래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다 누가 지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예. 이게 이런 기사를 보면 답답해요. 이게 뭐 젤렌스키 지금 영웅 만들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둥, 뭐 탱크를 뭐 응? 트럭터가 끌고 간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뭔 일이 없겠습니까? 개그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현실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나도 자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이상한 사람들 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좀
뉴스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아무런 득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줘요? 아니면 EU가 도와줘요? 어? EU 가입도 안 돼 있고 나토 가입도 안 돼 있는데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면요, 미국이라든지 EU는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거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 대통령 뭐 개표 방송이 시작했을 텐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SNS 받아 쓰는 우크라이나 보도 속도, 그러니까 어떠한 속도는 얻었지만 전문성, 정확성 이런 거는 잃었다. 허위 글 등 미확인 정보 인용하기도 하고 전문 기자들 허위 정보 확산이 우려된다. 이 전문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저기 하는 기자들은 지금의 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나르는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SNS로 쓰는 이 기사들은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 경험 바탕으로 검증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요, 거의 호도성 기사예요. 그거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4천만 명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 가장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물음표. 가장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맞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푸틴의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고, 러시아가 승리하면 우크라이나는 사라질 것이고, 평화는 달콤한 대화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주변, 우리나라가 새길 교훈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일본, 중국, 진짜 주변국들이 다 왜 우리나라를 미워할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젤린스키 포기하지 끝까지 싸우겠다. 미국, 영국이군요. 영국 의회에서 기립박수.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러시아의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등 서구 유명 브랜드들이 잇따라 철수, 매장 다 문 닫는다 그러죠. 욕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뭐 코카콜라 철수한다, 펩시.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안 먹어도 살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좋지. 러시아는요, 공산국가예요. 국가보다는 당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공산당이라는 기본 개념을 안다 그러면 웃긴 거예요. 이런 거. 왜 이런 기사를 내면서 막 호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죽어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전쟁 딱 끝나가지고 1년만 지나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태고,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없앤다. 미국 50개 주 전역서 해제한다. 코로나는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10일, 내일이죠. 내일은 CPI, 미국 CPI 지수가 발표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CPI 지수. CPI 지수 그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옵션 만기. 잠깐만. 3월 달이죠? 선언 만기인가요? 선물 옵션 만기인가요? 그래가지고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지금 저기 유럽장이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 내일 우리 장도 좀 상승할 것 같다. 상승을 해도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거 그냥 무시 못한다. 우크라이나는 불쌍하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